7살 우리 아이. 자전거도 잘 타고 미끄럼틀도 씩씩하게 내려오고 예전처럼 감각에 예민한 모습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감각의 문제는 지나갔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친구와 어울리는 장면을 보면 생각보다 서툽니다. 친구가 옆에서 장난스럽게 툭툭 건드려도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얼어붙는 모습이 보여요. 놀고는 싶어 하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고요. 제가 충분히 놀아주지 못해서 그런 걸까 하는 마음에 자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가보니 감각 통합 수업을 권하시더라고요. 신체 발달이 또래보다 느리다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감각 통합은 43개월 전후, 즉 4살 이전에 해야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별로라는 이야기를 본 기억이 나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7살에는 감각 통합이 효과가 없는 걸까요? 사회성이 부족한 건 그냥 성격 탓일까요? 감각 통합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살 아이에게도 감각 통합 치료는 의미 있고 사회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작업치료협회에서는 12세까지 감각 통합 치료가 일상 기능, 자기 조절,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어요. 신경 가소성, 즉 뇌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은 초등 시기에도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아이처럼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그 밑바탕에는 감각적인 조절력, 몸의 움직임 계획 능력, 그리고 감정의 조절력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가 툭 건드렸을 때 너무 깜짝 놀라거나 혹은 전혀 반응이 없다면 이는 촉각 자극에 대한 감각 처리 문제일 수 있어요. 또는 친구가 같이 놀자고 했을 때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몸을 움직여 따라야 할지를 몰라 얼어붙는다면 운동 계획력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감각 통합 치료는 이런 기반적인 신체적, 감각적 능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각 통합만으로 사회성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감각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친구에게 같이 놀자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학습, 즉 사회적 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각 통합 치료와 함께 놀이 치료나 사회성 그룹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각 통합은 마치 친구를 만나기 위한 몸의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놀이 치료는 그 준비된 몸으로 실전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놀이 치료는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7세 전후의 아이들은 말로 감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놀이라는 매개를 통해 더 자연스럽고 깊은 표현이 가능해져요. 사회성 그룹 치료는 또래와 함께 규칙 있는 놀이를 하면서 상호작용 기술을 익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드게임이나 블록놀이, 협동활동을 통해 아이는 차례 기다리기, 눈 맞춤, 도움 요청하기 같은 기술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각 통합을 꾸준히 받은 아이들 중에는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로 표현하는 빈도도 증가하며 감정 폭발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놀이 치료와 사회성 중재 역시 위축되었던 행동이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교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치료를 어떻게 선택하고 계획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통합적인 평가입니다.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감각 처리와 운동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언어치료사나 특수교사 선생님이 사회성 및 언어 사용에 대해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아정신과나 신경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다가왔을 때 3초 안에 눈을 마주치고 말로 대답하기 같은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잡아야 해요. 이런 목표는 치료사와 부모, 아이가 함께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치료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감각 통합 1대1 치료, 주 1회 사회성 그룹 수업, 그리고 가정에서 매일 10분 정도의 감각 다이어트 활동을 실천하는 식으로 꾸준히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치료는 일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보통 6에서 8주 간격으로 아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개입 강도나 방향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상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 등원 전에 트램폴린을 30초 정도 뛰게 하거나 깊은 압박을 주는 큰 안아주기를 한 후 오늘 친구에게 어떻게 인사할지 역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놀이 전에는 모래주머니를 던지는 간단한 신체 활동으로 몸을 깨우고 젠가나 유에노 같은 순서 놀이로 차례 기다리기를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는 거북이 포즈처럼 몸을 작게 말고 담요를 덮은 뒤 타이머를 보고 조용히 기다리는 연습을 통해 감각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뒤에 차분히 왜 그랬는지,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았을지에 대해 스크립트를 활용한 대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더 즐겁고 건강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길입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각 통합과 놀이치료. 이 두 가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아이의 발달 상황에 맞게 두 방법을 적절히 섞어간다면 지금 7살인 아이의 사회성은 충분히 자라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는 부모가 노력하는 만큼 자라고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이 말입니다. 감각 통합은 친구를 만날 준비 운동, 놀이치료는 그 친구와 잘 어울리기 위한 실전 연습입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그 사이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잘 성장해 갈 겁니다.